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입니다. 저는 세계는 왜 스타트업에 열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아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군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좀 만나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세계는 스타트업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실리콘밸리 구루인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만들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VC가 된 분인데요. 이분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로 돌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여러 가지 혁신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존 전통 산업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워낙 유명해져서 다 아실 텐데 지금 40조가 넘는 그런 기업 가치로 펀딩을 하고 있다고 어제도 보도가 나왔던 우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택시 업계를 동시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에어비앤비라는 또 회사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호텔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경우는 보면 어떤 하드웨어도 없고 오로지 소프트웨어로 해서 전 세계 빈방이라든지 자동차들을 연결을 해서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엄청나게 큰 뭐 40조 기업, 10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혁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버블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대 그때와 비교를 하면 일단은 창업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옛날에는 뭐 비싼 서버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랩탑 하나를 가지고 그걸 구글이나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자기가 만든 그런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하면 순식간에 전국 전 세계의 100여 개 국가에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그런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이 생기게 됐고요. 또 비싼 광고비를 들여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데 광고를 하고 그렇게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이 정말 훌륭한 그런 제품이라면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돈을 안 들이고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돈이 없어도 이 VC들한테 직접 이렇게 가서 투자를 받거나 뭐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뭐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은 곳에 올려서 순식간에 뭐 수억 뭐 수십억을 펀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크 서스터라는 VC가 얘기하는 것은 이 벤처 캐피탈 업계의 새로운 그런 아침이 왔다, 도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2000년과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50배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갖게 됐고, 또 120배 빨라진 그런 인터넷과 또 모든 사람들이 파워풀한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 사람들이 또 SNS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번호가 다 아이튠스라든지 이런 곳에 다 저장을 해서 쉽게 애플페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페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생태계라든지 온라인 생태계가 기존의 오프라인의 그런 비즈니스들을 갖다 진짜 위협을 하고 다 연결을 해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국경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는 뭐 올해부터 제가 특히 놀란 것은 보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야기를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한국의 유통업체들도 이번 주에 보면 많이 그걸 방어하기 위한 할인전에 나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경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그 스타트업들에 또 엄청난 돈을 퍼부어주는 그런 VC들이 있습니다. 이런 VC들이 우버 같은 회사에 한 번에 1조 정도의 돈을 펀딩을 해준, 어떤 대기업들도 사실 쉽게 하지 못하는 정도의 실탄을 저런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혁신과 이런 그 열기가 지금은 보면 그야말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또 실리콘밸리 비슷한 그런 혁신으로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그 놀라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서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가나 사람들이 뭐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고, 텔아비브나 뭐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그곳 출신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미국 기업에, 전 세계 글로벌 그 IT 기업에 비싼 값에 팔리는 이런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전 세계 투자가들 그리고 IT 기업들이 이스라엘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처럼 환경이 지난 한 그 15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창업자들, 저렇게 자기 기업을 성공적으로 IPO를 하거나 그 매각을 한 창업자들이 다시 작은 스타트업들을 시작을 하고 다른 그 창업자들을 도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또 군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눈동자를 이용해서 그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가상현실 그 헤드셋을 만든 회사들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다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일단 그 뭐랄까, 우리나라가 뭔가 저런 생태계를 만들면 계속해서 저런 혁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그 큰 기회이자 우리가 위협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을 몇 번 가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중국의 스타트업 열기가 거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중국 심천에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벤자민 조프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중국인들의 지금 창업 의욕은 동아시아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소위 BAT라고 하는 그 큰 기업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투자와 인수합병을 지금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리콘밸리에서 그 구글과 페이스북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면서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M&A 규모도 늘어나고 IPO도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그런 투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카피캣, 그냥 그 외국의 아이디어를 베낀 스타트업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중국 시장에 맞게 새롭게 그 이렇게 로컬라이즈드가 된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성공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샤오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샤오미에 방문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샤오미는 단 4년 만에 중국 1위 그런 판매 대수로 스마트폰 회사가 된 회사고, 그리고 LG를 꺾고 세계에서 4번째로 공급량이 많은 스마트폰 회사로 4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비상장인데 40조에서 5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샤오미는 단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성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베껴서 뭐랄까 좀 쉽게 성장을 한 중국 밖에, 이렇게 중국 밖에서는 성공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샤오미를 방문해보고 샤오미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CEO 자체의 그 스타일이 마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엔젤 인베스터로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경영진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계 출신들이라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를 받아들여서 그 자기 팀에 넣는데 그 주저함이 없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담당 부사장이었던 휴고 바라를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그런 그 인게이지먼트라 그럴까요?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데 아주 능한 그런 회사고, 마치 온라인 사이트를 그 인터넷 회사들보다도 더 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의 모든 매출을 올 상반기에 5조가 넘는 매출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올렸을 정도로 그 새로운 그런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 이 매출을 올리는 데 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하드웨어 회사라기보다는 인터넷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니까 아마존과 구글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회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MIUI라는 OS를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그 고객들을 이렇게 매료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고, 회사의 분위기도 굉장히 실리콘밸리 회사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소수의 그런 충성스러운 미펀이라는 고객군들을 성장시켜서 지금 새로운 그 벤처 신화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도 앞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엑셀러레이터도 많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뭐 그 스타트업을 도우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들을 돕기 위한 생태계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플레이어들이 많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드라이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그런 경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장 엔진으로서 스타트업을 주목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VC와 엑셀러레이터가 최근 한국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이 그 초기 투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팀을 만들어서 뭐 시작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벨트가 지금 형성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타트업 저 테헤란로를 따라서 디캠프가 있고요. 그 마루 180이 있고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있고 또 구글 캠퍼스가 곧 오픈을 합니다. 내년 초에 오픈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그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게 되고요. 많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험하고 팀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보면 한국은 확실히 일본과 중국의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앞선 그 IT가 앞선 나라라는 그런 장점을 살리기만 하면 그 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제가 볼 때 청신호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스라엘과 중국에 보이는 것 같은 그 성공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버신, 엑시스를 하신 그런 분들이 엔젤이나 VC로 변신을 하셔서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머라는 그 엑셀러레이터인데요. 다음에 이재용 대표라든지 그 네오위즈의 장병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시작을 하셔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돕고
그 새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그냥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고 스타트업 쪽으로 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많이 저런 성공을 보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서울공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같은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스타트업을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맥킨지라든지 베인앤컴퍼니 같은 유명한 그런 컨설팅 회사의 그런 뛰어난 컨설턴트들이 또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창업 컨설턴트들이 가니까 따라서 또 많이 이동하고 있는 또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스타트업들에 점점 인재가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한국에서는 VC들이 투자가 많이 부족한데요.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실리콘밸리 큰 VC들이 한국 시장에 눈을 이렇게 돌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포메이션 H이 얼마 전에 옐로우 모바일에 1,000억을 투자를 했고, 시콰이어 캐피털이 그 쿠팡에 또 1,000억을 투자를 했고, 방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온 뉴스인데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우한 형제들이 골드만삭스로부터 그 400억의 그런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또 그런 낭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그 비트윈이라는 커플들이 이용하는 앱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그 900만 다운로드가 지금 이루어졌고, 일본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그 청신호를 보면 우리도 계속 여기에 그 관심을 갖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키워준다면은 한국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도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중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도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